씨바지로 팔려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주인의 명령이 기가 막혔습니다. 첫날 밤에 절대 불을 켜지도 말도 섞지도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여종은 몰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종의 기막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 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천석군 양반이 살았습니다.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창고마다 쌀과 마니가 산처럼 쌓인 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넉넉한 집 안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최진사는 40을 훌쩍 넘기도록 슬하에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사당에 나가 향을 피우고 이마가 닳도록 빌었지만 하늘은 잠잠했지요. 본처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살림을 잘 건사하는 조신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집 안하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길을 아래로 깔고 발소리를 죽이며 다녔지요. 담장 밖에서 보이는 최진사댁과 담장 안쪽의 최진사댁은 전혀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진사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내미는 탕약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박씨 부인에게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친정 쪽 먼 일가인 강서방이라는 사내였지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이 달콤한 자로 박씨는 시집을 온 뒤에도 이 사내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진사가 외지에 나간 사이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강서방이 어느 날 박씨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부인, 진사 어른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천석 재산이 미 것이 되겠소. 지금이 기회요. 박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욕심을 불렀고 욕심은 무서운 결심을 낳았지요. 박씨는 강서방이 구해다 준 독초 2가지를 보약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미온초와 상심자였습니다. 이것을 오래 먹이면 사내는 스스로도 모르는 새의 여인을 안을 수 없는 몸이 된다 했지요. 대감, 기력을 보강하셔야 합니다. 어서 드셔요. 진사는 아내의 정성이라 여기고 매일 그 독을 들이켰습니다.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독은 천천히 진사의 몸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이대로 가문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씨바지 여종을 하나 들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버들은 원래 고을 의원 김참봉의 무남동녀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이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병을 고쳐주던 덕망 있는 사람이었지요.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버들은 아버지 손에서 글과 약초 지식을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버들아, 이게 미온초다. 독이야.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왜 독초 이름도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 독을 알아야 독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 버들의 뼈에 새겨졌습니다. 버들 나이 16 되던 해 가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독살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옆 고을 아전이 김참봉의 땅을 탐내어 꾸민 일이었지요. 버들은 매일 관아 앞에 엎드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달도 되지 않아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은 빼앗겼습니다. 버들은 관비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씨바지를 찾는다는 최진사댁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 굴레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버들이가 최진사댁 대문을 들어선 것은 7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높은 담,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늙은 감나무가 서 있어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언뜻 보기에는 넉넉한 집안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길을 아래로 깔고 발걸음도 소리가 없었지요. 버들은 느꼈습니다. 이 집 안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배어 있다는 것을. 박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 곧게 앉아 버들을 맞이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값을 어림잡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버들이라 하옵니다. 마님. 전에 있던 집안이 어디라 했지? 김참봉 댁딸이었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무언가를 재는 듯 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대감의 씨를 받는 것. 그 외에 이 집 일에 눈을 돌리거나 귀를 기울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느냐? 버들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안주인이 왜 이렇게까지 단단히 못을 박는가? 버들은 골방에 홀로 앉아 이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밥을 가져다 준 어린 계집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요즘 기력이 어떠시냐? 계집종이 주위를 살피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꾸 주무세요. 낮에도 졸리다 하시고 기운이 없다 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요?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버들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부인이 탕기를 들고 사랑채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들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 부엌 처마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감, 오늘도 한 첩 드셔야지요. 기력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바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탕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버들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버들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냄새는 미혼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바로 그 독초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다시 들려왔지요. 독을 알아야 독에 속지 않는다. 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씨바지 방에 등잔불 하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버들을 방으로 들이며 단단히 명령했습니다. 불을 켜지 마라. 대감께서 들어오시면 묵묵히 소임만 다하거라.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씨바지 방에 왜 불을 끄라 하는가? 아이를 갖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어둠 속에서 할 이유가 없다. 버들은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 이 집 약재 창고 근처를 얼쩡거리다 몰래 챙겨온 수면향 주머니였습니다. 연기도 냄새도 없이 코끝에 갖다 대기만 해도 정신이 스르르 흐려지는 것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버들의 코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묵향이 없다. 최진사 어른에게는 늘 은은한 묵향이 배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내에게서는 저작거리 술 냄새와 땀 냄새뿐이구나. 버들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잠시만 기다리셔요. 목이 타서 물 한 잔만 떠오겠습니다. 사내가 손을 뻗는 순간 버들은 수면향 주머니를 그의 코 밑에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사내는 으윽 짧은 소리를 내더니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버들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버들이 다름질 친 곳은 사랑채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최진사는 보약을 마신 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운 채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버들은 미리 부엌에서 챙겨둔 찬물에 해독 약재를 풀어 진사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어서요. 한참을 흔들었을까요? 최진사가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냐? 이 밤에 내가 왜? 소녀 버들이라 하옵니다. 대감, 지금 이 집 안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사는 흐릿한 정신으로 버들의 손에 이끌려 씨바지 방 앞까지 왔습니다. 버들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사내가 코를 골며 뻗어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놈은 박씨 친척 강서방이 아니냐. 내 집에 왜 이자가? 그때 건너 안채에서 박씨 부인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강서방이 일만 잘 끝내면 돼. 대감만 없애면 이 집은 우리 것이야. 최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릎이 떨려 버들의 어깨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최진사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함께 늙어가겠다 여겼던 아내였지요. 그 아내가 자신을 서서히 도구로 죽이려 했다는 것을, 남의 산에 자식을 가문의 대로 들여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들은 아무 말 없이 진사 곁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을 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한참 뒤 최진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장 저 여인을 끌어내어 매를 들겠다. 버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지금 매를 드시면 저들이 모두 발뺌할 것입니다. 강서방도 깨어나면 모른다 할 것이고 박씨 마님도 제 말로만 뒤집을 것입니다. 관가에 전가를 보내어 현장을 잡으셔야 합니다. 진사가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씨바지로 들어온 여종이라 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이 서 있으되 차갑지 않은 단단하고 맑은 눈이었지요. 내 말이 옳다. 진사는 신뢰하는 하인을 불러 새벽이 오기 전에 고을 사또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똥이 트기 무섭게 관군들이 최진사 댁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인기척에 잠이 깼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여다보니 횃불을 든 관군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박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서방의 방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강서방은 아직 수면양 기운이 가시지 않아 비틀거리고 있었고 사방은 포위된 뒤였지요. 사또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박씨, 이 강서방과 무슨 일로 이 집에 함께 있었느냐?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모른다 했고 억울하다 했지요. 그러나 씨바지 방에 쓰러져 있던 강서방의 얼굴, 진사의 약탕기에서 나온 독초 찌꺼기, 그리고 버들의 증언이 하나씩 쌓이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대감을 병신으로 만들고 강서방의 자식을 낳아 가문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죽여 주옵소서.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진사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지요.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뒤였으니까요. 사또의 판결은 신속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을 독살하려 하고 가문을 속인 죄로 곤장 80대에 처한 뒤 남쪽 바다에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강서방은 남의 집안에 들어 간통을 꾀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공모한 죄로 관아에 끌려가 엄벌에 처해졌지요. 박씨 부인은 끌려가면서도
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도끼가 남아 있었지요. 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버들은 그 눈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피하지도 맞서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박씨 부인은 그 눈빛에 오히려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곤장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주인이 대감을 도구로 죽이려 했다는 거야? 씨바지로 들어온 여종이 다 밝혀냈다더군.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 게야. 최진사는 모든 것이 끝난 뒤 버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인이라 부르기에도 그냥 여종이라 부르기에도 어느 쪽도 맞지 않는 것 같았지요. 한참 만에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야. 박씨 부인이 떠난 뒤 최진사댁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나자 비로소 진사의 몸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흑빛이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요. 달포가 넘도록 독초를 먹었으니 몸 안 깊은 곳까지 도끼가 스며 있었습니다. 버들이 나섰습니다. 대감 소녀가 약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진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약이라는 말에 움찔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버들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직접 보시는 앞에서 다리겠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확인하셔도 됩니다. 버들은 매일 아침 부엌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진사는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자 조금씩 곁으로 다가왔지요. 버들이 약재를 고르는 손길이 능숙하고 설명하는 말이 조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약초냐? 오미자입니다. 심장을 보하고 기력을 돋웁니다. 이건 환기입니다. 독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데 씁니다. 진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진사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고 밥맛도 생겼지요. 사랑채에 앉아 책을 펼치는 날도 생겼습니다. 버들은 여전히 매일 약을 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을 들고 가면 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은 뭘 넣었느냐? 인삼을 조금 더 했습니다. 이제 도끼는 거의 빠졌으니 기력을 올릴 차례입니다. 내 아버지한테 배웠다 했지. 예. 아버지가 의원이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셨구나. 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늘 가슴 한켠이 시렸으니까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진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진사가 약탕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버들아. 이름을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버들은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오니 저녁 바람이 불었고 안채 처마 밑에 걸린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버들은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2달이 지났습니다. 최진사는 완연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력도 되찾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사랑채를 찾아와 안부를 물으면 진사는 웃으며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사가 자꾸 부엌 쪽으로 걸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다리는 시간이 아닌데도 별다른 볼일이 없는데도 그쪽에 발이 가는 것이지요. 하인들이 눈치채고 슬금슬금 웃음을 감추었습니다. 버들도 느꼈습니다. 진사의 눈길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약을 건네면 손이 잠깐 머뭇거렸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버들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나는 여종이다. 씨바지로 들어온 몸이다. 분수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은 잡으려 하면 더 달아나는 법이지요. 진사가 건네는 말 한마디, 눈 한 번 마주치는 것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버들은 마당에 홀로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 버들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괜찮습니다. 대감께서는 찬바람 맞으시면 안 됩니다. 진사가 버들 곁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달빛만 고요히 흘렀습니다. 며칠 뒤 최진사가 버들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버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댁에 팔아보내겠다는 말은 아닐까? 혹시 씨바지 소임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지요. 최진사는 한동안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했지. 그 일 내가 알아보고 싶다. 버들은 눈을 들었습니다. 김참봉이 누명을 썼다는 것, 나도 사또를 통해 들었다. 옥에서 돌아가셨으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 사또에게 청을 넣어 그 기록을 다시 살피도록 하겠다. 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6살 이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을 꺼낸 것입니다. 대감. 그리고 진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씨바지 신분이었으나 그 신분으로 두는 것은 내 도리가 아니다. 너는 내 목숨을 살렸다. 가문을 지켰다.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사가 관가에 청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참봉의 누명을 다시 살핀다는 것도 그렇고 씨바지 여종을 후하게 대우한다는 것도 그렇고 마을 안팎이 온통 최진사 댁 이야기로 시끌시끌했지요. 양반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여종 신분인데 그리 대우하는 것이 예에 맞겠소. 박씨 부인도 내쫓은 마당에 여종을 가까이 두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소. 수군거림이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버들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나서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지요. 약을 다리고 집 안살림을 챙기고 하인들을 대할 때 언제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강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버들의 모습이 하인들 마음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 아씨는 여종이 아니야. 행동거지를 보면 영락없는 양반댁 규수야. 아버지가 의원이셨다잖아. 글도 읽을 줄 안다더라고. 마을 여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란 처음에는 날카롭다가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뎌지는 법이니까요. 관가에서 소식이 온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가 김참봉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결과 당시 아전이 땅을 빼앗으려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아전은 이미 다른 죄로 파직된 뒤였고 증인들의 진술이 새로 나와 김참봉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이지요. 사또는 공문서에 김참봉의 이름을 복권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땅의 일부를 버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들은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버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진사는 알았지요. 버들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문서를 이마에 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습니까?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최 진사가 조용히 버들 곁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대감 덕분에 아버지가 죄인이 아닌 분으로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 진사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창문으로 달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진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독에 취해 흐릿하게 보냈던 날들,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던 충격,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낸 버들의 손. 버들은 여종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은 어떤 양반대 규수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사가 살아오며 만난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맑은 사람이었지요. 진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사는 마을에서 신망 있는 어른 두 분을 사랑채로 청했습니다. 소생이 버들을 정실로 맞이하려 합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두 어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진사, 신중히 생각한 것이오? 여종 출신이라 하나볼래 양반 가문의 딸이고 제 목숨을 살린 은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집 안주인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진사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두 어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들이 그 말을 들은 것은 하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실이라니요. 씨바지 여종으로 팔려온 몸이 천석군 양반의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버들은 진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소녀는 과분합니다. 거두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사가 버들의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과분한 것과 마땅한 것을 판단하겠다. 너는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할 이유가 없었지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진사와 버들이 맞절을 올렸습니다. 하인들이 둘러서서 지켜보았고 마을 어른 몇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버들은 연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오래된 비단 저고리를 내어 입었는데 그 수수한 차림이 오히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최 진사는 맞절을 올리는 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종에서 안주인이 됐어. 저 집은 참 드라마 같구먼. 혼례를 올리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른 봄 아침이었습니다. 최 진사댁 안채에서 산파가 분주히 드나들었고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며 종종 걸음을 쳤지요. 최 진사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산파가 달려 나와 활짝 웃으며 말했지요. 대감, 아드님이십니다. 최 진사는 그 자리에서 발이 묶인 듯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지요. 안채로 들어가니 버들이 지쳐 누운 채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진사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서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이 집 안에 진짜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외딴 섬에서 쓸쓸히 늙어갔고 강서방은 중한벌을 받은 뒤 다시는 그 고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가져온 결말치고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지요. 버들은 최진사 댁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살림을 검소하게 건사하고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가난한 이웃에게 약을 지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참봉이 하던 일을 딸이 이어가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날이 갈수록 버들을 아꼈습니다. 그것은 은인에 대한 고마움이기도 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그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제 꾀에 제가 넘어지고 진심을 다한 자는 하늘이 돕는 법이야. 그 버들이 말이야 처음부터 범상한 아이가 아니었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늘은 높고 멀어 보여도 결코 무심하지 않다고. 독을 품은 자는 결국 그 독에 스스로 상하고 진심을 품은 자는 결국 그 진심이 길이 됩니다. 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